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사망입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 소감이 어떠했나요? 저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그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하에 최고의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이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점검하고 난 직후에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선관위가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국정원 점검팀이 침투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점검팀이 선관위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업무망, 선거망으로 침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점검 도구나 신청하는 제출 요구 자료는 모든 기관에게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 없게 되고 또 없는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점검의 편리를 위해서 기간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제공받아서 바로바로 중요한 대상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선관위는 전산망을 인터넷과 중요정보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망 분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게 인터넷에서 뭐 업무망을 못 들어간다든지 업무망에서 선거망으로 못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단절되는 분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망 분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인터넷망에서 업무망과 선거망 간에 접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 통로가 있어서 그 접점이 있어서 망 분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16번에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망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접점이 있어서 연결이 되니까 해커에게는 사실상 한 망이 되어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중요 정보가 그대로 장악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호되어야 될 문턱에서 1, 2, 3, 4, 5 이렇게 알아내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한 경우가 한 건뿐이었습니까? 선관위에서? 그 당시 결과 보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시형으로 1, 2, 3, 4, 5 등 뭐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한 개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한 수십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부실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해커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망을 거쳐 선거 시스템까지 침투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어떤 서브 뭐 시스템의 계정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또 그 도출해냈던 취약점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침투를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보면은 선관위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보안 점검 시에 악성 이메일에 감염된 PC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해킹 메일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좀 위험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해킹 메일을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내부망 침투를 위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취약점을 찾아내야 되고 또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야 되고 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해킹 메일이기 때문에 해킹 메일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 해커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해킹 메일을 보내서 결국은 내부 확산시켜서 그 회사에 35,000대 PC를 불능케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가 재직할 때 확인했던 사항인데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 피해가 난 사고를 종합했을 때 74%가 해킹 메일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내부망을 침투 장악하기 위한 국가 배후의 그 해킹 메일은 단 한 개라 하더라도 그 위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이메일을 감염 방치하면은 내부 조력자가 없이도 심지어 유권자 정보의 위조 변조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악성 이메일이 이제 유표되어서 어느 정도의 내부로 확산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최근이죠. 국조특위에서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은 말씀하기를 선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은 이 보안 시스템이 침해를 당해서 해킹을 당해서 결과가 조작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막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고요. 선거 관리를 잘못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지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또 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를 바꾸어서 38항을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북한 해킹 대응 실태 점검 부분인데요. 국정원은 선관위에 당시 2년간 통보한 해킹 사고 8건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자료 보존 기간이 좀 오래되었거나 경과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선거할 때 임대를 했던 PC를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피해 내역을 점검해 보니 북한 해킹 조직으로 인해서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이 해킹되어
인터넷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대외비 등 자료가 유출되었죠. 그렇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정원이 선관위 직원 이메일 해킹 사례를 통보했었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서 2차 해킹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네,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되었고 대비가 유출된 그 부분은 1차 해킹에 이어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다시 유포되어서 감염되었고 저장 자료가 나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18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점검 당시에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 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 4동에 사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 투표장의 본인 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아마 정상으로 확인하는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 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져가면은 그런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것이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냐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 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점검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좀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 해킹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작동 안 해서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청구인 질문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 혹은 과거의 선거와 단순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게 전혀 결부시키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 지금 말한 사전 투표소, 개표의 문제, 그리고 DB 장악의 문제, 악성 코드 감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무결하게 치러지지 않게 되는 일종의 조건을, 주요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고, 국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교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나라 선거의 조작 뭐 이런 그런 개입보다도 만약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선거 시스템에 마비나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네,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뭐 해외 일종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우리나라 선거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보안 시스템 취약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